제가 수개월 전부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 상승할 수 있는 분기점 두 가지. 이거 기회 놓친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4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옐런 재무장관, 관세로 미국 봉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럼프 오빠, 관세 올리면 그거 잘못됐어. 끝까지 내리깎기 하는 거죠. 근데 해리스 누님이 힘을 못 쓰니까 좀 안쓰럽게 됐어요. 저희 하우스가 10월달 1, 2, 3, 4 하락했을 때 이제 뜨내기들 영상 한 번, 두 번 보고 댓글 달고 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 하우스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방향성을 맞춰왔는지 다들 먼저 더 잘하실 겁니다. 10월달 제가 롱뷰로 말씀을 드렸죠. 멤버십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들으셨으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은 물론 10월달을 아직 이제 월봉 마감이 안 됐죠. 근데 10월 중순에 이 정도 가격이 턴업라운드 한다는 걸 딱 봤을 때는 10월 달도 롱뷰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 선에서 유지를만 하더라도 롱뷰죠. 월봉 마감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우리 하우스가 10월 달 롱뷰로 봤었는지, 그동안 경제방송이나 금융시장이나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뭐 때문에 10월 달 롱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황이 맞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우스가 예상하는 비트코인 가격 반등 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부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 상승할 수 있는 분기점 두 가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날 뭐가 있었죠?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9월 19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언제 내리냐, 이번 달 내리냐, 다음 달 내리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금리 정책 방향성을 몰랐었습니다. 기관들이. 그러면 내가 베팅을 하고 싶어.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 좋은 주식을 베팅해야 돼? 아니면 금리 인하 시기에 좋은 주식을 베팅해야 돼? 그것조차도 판가름이 안 났다는 겁니다. 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9월 19일 날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는 몰랐지만 유력하게 우리가 내릴 시점으로 바라봤던 게 9월 19일 잭슨홀 미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9일 날 1차 분기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금리 인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로 집어들었던 곳은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날 뭐예요? 뭐가 있죠?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죠. 자, 코인이슈님, 미국 대선이 왜 우리 주식이나 코인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인가요? 내가 기관이야. 미국에 있는 기관이야.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했네.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인하를 할지 몰라. 어디에다 돈을 넣어야 될까? 100만 원이 있어. 10만 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9월 19일 날 금리 인하 딱 쳐줬죠. 이제는 금리 인하 하겠구나. 그럼 10만 원을 베팅할 수 있습니다. 90만 원이 남았네요. 90만 원을 쓰려고 봤더니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 종목이 좋을 것 같고 해리스가 되면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은데 정책 방향성을 모르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 10만 원은 투자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나오면서 나머지 90만 원은 어떻게 한다?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이제 뭐 머니마켓 펀드라던가 MMF 이런 단기적으로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떻게 된다? 거기에다 돈을 넣고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기다리겠죠. 그러면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둘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돼. 그럼 그동안 현금을 쥐고 있었던 A라는 자산운용사 기관이 잉여 현금 90만 원을 어떻게 할까? 해당 대통령에 맞게끔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뭐 옥시덴탈이라던가 이런 좀 전통 산업에 투자할 거고, 해리스가 당선된다 그러면 ESG 친환경 산업 그대로 갈 거고. 쉽게 말해서 11월 5일 이후에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나기 때문에 기관들이 잉여 자원들, 갖고 있었던 현금들을 언제 살포할 수 있다? 11월 5일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월 19일, 11월 5일 분기점을 두 군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10월달 롱뷰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9월달, 10월달 뷰를 알려면 9월달 뷰를 알아야 됩니다. 월봉 마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9월달이 증시가 안 좋아요. 9월달이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거는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실제로 10월달 초에 빠졌죠. 그러면서 댓글로 뭐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10월 업터보래매. 업터보가 아니라 업터보네. 10월달 안 올라가네? 포기하고 다 빠져나가죠. 손절치고. 시즌 종료다. 근데 10월 중순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올라가죠. 저희 하우스가 봤던 뷰가 그대로 가죠. 자, 9월달 월봉 마감이 상승으로 마감하면 어떻게 된다? 10월 초 중순까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중순 이후 말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토시 하나 들리고 말씀드렸죠.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죠. 물론 10월달 월봉 마감까지는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10월달 롱뷰를 말씀드릴 수 있었는지 매크로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9월은 가능하지만 10월부터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9월 19일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줬죠. 근데 50bp나 내려줬습니다. 50bp나 금리를 내려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재무부의 제니 옐런 누님 있죠. 제니 옐런 누님한테 바톤 터치 한 거예요.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뭐 MMF 창구라던가 영래포 창구라던가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창구들이 있습니다. 금융 창구들. 근데 금융 창구들에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살포하게끔 하려면 뭐가 가장 1순위로 돼야 되냐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돼요. 9월 19일 날 파월 연준의장이 50bp를 내려줬죠. 그제부터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바톤 터치 받아서? 재무부 제니 옐런 누님이 해주는 겁니다. 국채를 찍어서 그 돈을 시장에 뿌려줘야겠죠. 그리고 이미 연준이 50bp를 내려주면서 영래포 금리 내려갔고요. MMF 창구에 있는 자금들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거고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수익률을 찾아서 주식으로 가던가 코인으로 가야겠죠. 그런 금융 생태계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다? 9월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만들어줬다. 이해되셨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준 의장이 50bp를 내림으로써 시중 창구에 있는 유동성이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때릴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게끔 유인을 시켜줬다. 그리고 그 유인을 하는 역할은 누가 한다? 재무부 제니 옐런 누님이 한다. 어떤 방법으로? 일단 국채를 발행하죠. 연준이 금리를 내려줬더니 영래포 금리도 그렇고 MMF 창구도 그렇고 금리가 떨어졌어. 근데 그 재무부가 판매하는 국채는 수익률이 그래도 괜찮네.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사줌으로써 이 자금이 또 다시 어디로 간다? 시중으로 뿌려지죠.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국채를 바이백해줬죠. 유동성을 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준 겁니다.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요게 이제 우리가 보급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통화 손수를 늘렸다. 돈의 유통하는 속도를 늘려서 어떻게 했다? 시장을 유동성이 늘어나게끔 효과를 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국채 7월달, 8월달까지 멈췄다가 9월, 10월부터 다시 발행하기 시작하죠. 단기국채 찍어주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넣어주죠. 금융장치, 국채 바이백, 단기국채 발행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10월달 하락보다 상승 관점이 더 맞다고 본 겁니다. 저희 하우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월달 롱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코리니 분들은 10월 1, 2, 3, 4, 10월 초에 조금 빠지니까 막 왜 떨어지냐 뭐 하냐 막 욕하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코인판에 들어가서 돈을 항상 못 벌지.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10월달에 크게 폭락하기 힘들 겁니다.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수개월 전부터. 저희 2달 전으로 올라가 봅시다. 8월 5일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이드카 발동됐고요. 전세계 미국 증시, 뭐 일본 증시,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어요. 전세계 증시가 미친 듯이 폭락했습니다. 8월 5일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8K죠? 그때 49K까지 찍었어요. 그때 제가 방송 켜가지고 뭐라 그랬죠? 정규 방송도 그렇고 멤버십 방송도 그렇고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실업률 폭등하고 경기 침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아닙니다. 허수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이라도 미친 듯이 주우셔야 돼요. 전 오전에 주웠습니다.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목 쉬도록 말씀드렸죠. 주우라고 미친 듯이. 왜 8월 5일날 점포 새파란 놈이 법도 없이 사셔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자신있게 매수를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메커니즘들 10월달 롱뷰 10월달 롱뷰 가능성 높습니다. 요거 보고 간 겁니다. 반대로 10월달 막 폭락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특정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가격 괜찮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기회 있어요. 8월 5일날 코인유신이 못 주었어요. 7천만 원일 때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가격도 안 늦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 종목별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뭐를 시작해야 되냐면은 매수도 매수지만 이제는 엑시트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번 장에 이제 연말 불장 들어서기 전까지 준비를 진짜 완벽하게 잘해서 얼마나 엑시트를 잘하는지. 이거 기회 놓친다?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앞으로 2년을 기다려야 될지 4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부터는 줄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남아있고, 그리고 엑시트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